자, 이어서 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이주호 SB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성훈 대표, 시장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4월에 지금 우리 공매도 재개 때문에 떨고 있지만 공매도 재개되면 4월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줄 수 있다. 이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롱숏 펀드에 대한 전략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MSCI 선진국 편입의 조건에도 이제 우리가 그 공매도 재개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FOMC에서 또 금리의 방향성이 좀 하락을 한다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쪽으로 그렇죠.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외국인들이 그래도 환율에 대해서 또 일단 뭐 1300대 중반 쪽으로 가야 또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노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부재, 이게 탄핵 심판 선고가 나야 국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우리가 어느 정도 피부로 많이 와닿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지면서 1분기 일부분이라도 이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높이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일단 작년에 우리가 중국 좋네요. 수출액을 보면 한 53%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제가 악재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의 수출 제재, 반도체 수출 제재가 좀 더 가속화된다면 과거의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에 대한 지원책보다는 지금은 제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일단 레거시 쪽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강점이 중국의 이 자급자족으로 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경기 부양. 경기 부양 때문에 그런 좀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번에 DDR4라든가 DDR5가 이제 가격이 한 6% 정도 상승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1분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컨센서스 상회 예상을 한다면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좀 빈 룸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일부 열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매력도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대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당장 3월에 외국인들이 K증시든 삼성전자든 순매수로 돌면 좋겠지만 3월이 아니더라도 4월에는 오히려 꽤 많은 재료가 있다. 그렇죠. 공매도 재개도 결국 뭐 수급의 롱숏도 있지만 MSCI 선진국 지수, 우리도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연준이 지금 시장을 오히려 지켜주는 노릇을 하고 있어서 환율이 여기서 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3월에는 어느 정도의 순매도 국면이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중국적 경기 부양이면 다시 우리의 레거시 반도체들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와 함께 지금 개장 수급과 지수도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131억 원 순매수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선물도 지금 2,300계약 사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 코스닥 0.64% 상승 출발을 했어요. 자, 부디 오늘 지수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순매수 수급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3월에 한번 순매수로 돌면서 이 7개월에서 이 순매도를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2.38%. 오랜만입니다. 하이닉스가 1.22%. 삼성전자가 앞에서 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주가 흐름 보면서 시시각각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주호 본부장관은 주총 시즌 개막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9일 날 있고요. 20일 날 현대차 있고요.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지금 질문할 것들이 현대차, 삼성전자 모두 쏟아집니다. 현대차 쪽에 질문 많을 것 같아요. 아틀라스도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지금 현대차가 일단 요번에 어제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소식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외 매출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주가는 왜 이런가. 근데 이 부분은 오늘도,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해외 법인들 매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때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지금 로봇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어쨌든 그런 뭐 자동차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사업으로 좀 열어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카 수출도 괜찮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것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만 딱 보면은 현대차 굉장히 지금 네, 여기서 뭐 너무 슬프죠. 네, 네. 좀 약간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거 구간만 지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현대차가 좀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 약간 정부의 약간 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된다면 과거에 현대차가 밸류업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은 많아요. 현대차에서 지금 자동차 수출도 괜찮고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조금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뭐 손절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고 입니다.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을 세우면은 좋은 이슈가 좀 한번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어때요? 네. 가령 이제 20일 날 이제 주총에서 질문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 가지고 네. 태워가지고 실어가지고 뭐 시운전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차라리 현대차는 관세 때문에 무겁다면 전고체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오늘도 지금 보면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는 좀 움직이거든요. 보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레이크 머티리얼스, 한농화성 차라리 좀 전고체 라인으로 약간 가보면 어때요? 현대차 주총. 예, 뭐 현대차랑 전고체랑 네. 엮을 수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삼성 SDI 2조 유상증자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 SDI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2차 전지 장비주들은 급등을 몰랐죠? 했어요. 근데 시설 투자.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좀 삼자 배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반 공모기 때문에 SDI 주주분들께서는 아 우리 거 희석된다. 기분 안 좋아. 팔아. 근데 오히려 2차전 장비주들은 삼성 SDI가 이제 투자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르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현대차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로봇.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유상증자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현대차 쪽을 본다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이런 로봇 쪽. 로봇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지금 클로봇도 굉장히 주가가 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좋습니다. 지금 SK 관련 로봇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이제 LG 아니면 현대 네.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에이징 테크고요. 이주호 본부장은 GTC FOMC입니다. 김성훈 대표 가볼게요. 에이징 테크 노화? 네, 그렇죠. 네. 노화와 기술의 합성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에이징 테크인데 일단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기술력에 대해서 관련주들 섹터들이 굉장히 장기간 상승을 하는데 그 섹터를 간략하게 보면은 파마 리서치와 휴젤, 안티에이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선 생명 연장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제. 그래서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오늘 보니까 HLB가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3월 20일까지 FDA 승인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 3, 4%대 반등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휴머노이드입니다. 인력 부족, 고령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게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는 고령화와 연관된 이 안티에이징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지금 보니까 새로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 규모가 나타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 81조 뷰티 시장에서 이제 연평균 14% 이상씩 성장하는데 이 연평균 14%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 말하자면은 비만 치료제의 시장 연평균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28년까지 160조 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파마 리서치가 지난달 잠정 수출액이 150% 증가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도 2년 연속 최대 매출인데 이번에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지난주에 상승폭이 굉장히 보여줬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소형 컴퓨터죠. 이번에 공개될 제슨 토르에 대한 모멘텀 이것들도 다 우리가 고령화와 연관된 상승폭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에이징 테크 GTC 2025도 결국에 돌아 에이징 테크로 그렇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 GTCN FOMC 이번 주 다 지금 가장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이번 주 시장은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GTC에서 과연 젠스랑 대표가 무슨 얘기 할 거냐인데 예. 예,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과거처럼 땡큐 삼성 할 건 아닌 것 같고 로봇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유리기판 관련 쪽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젠스랑이 발열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도입하겠다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이제 그 관련주들이 얼마나 상승할지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로봇주들 관련해서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 랠리가 나왔고 로봇주들 랠리가 나왔고 지금 이미 GTC 2025 앞두고서 먼저 선반영돼가지고 랠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물론 선반영돼서 얘기가 나왔고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월 의장은 지난번에 좀 증시를 살려줬어요. 좀 좋은 말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과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는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1회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에 2회는? 대해서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싱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업종들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요 무려 4.5%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시각 230만 주.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강력하게 염원을 했잖아요. 외국인들 돌아와야 된다. 오늘 지금 느닷없이 230만 주를 지금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싹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 하나를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1등 조선주가 가고 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철강 화학 라인입니다. 철강 화학 라인들.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1%이지만 밑에 단에 포스코 엠텍은 5% 올라가고 있고요. 금호석유 같은 게 3.4%. 자, 김성훈 대표. 지금 반도체 가는 것도 이 중국 보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철강 화학도 뭐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고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도 있지만 오늘 뭐 내일 나오게 될 중국의 경기 부양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중국이 1월, 2월 수출 CPI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도 약간 한 7%, 뭐 0.7%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졌고 일단 900에서 한 970조 정도를 이제 우리가 퍼붓는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GDP의 뭐 한 7% 이상까지도 일단 경기 부양에 좀 재정 적자를 쏟겠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는 결연한 니즈를 미국에서 많이 나타냈는데 이제는 중국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돌아온 것 같아서 오늘 보니까 그러면은 가장 상승이 뚜렷한 쪽이 정유화학 쪽에 금호석유가 이제 3%대. 원래 롯데케미칼이 제일 많이 지난주에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이미 갔죠. 네, 이미 갔고요. 지금은 중국의 이제 타이어 교체 수요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구안신에 대한 수요 그리고 동남아의 라텍스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쪽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비수익 자산을 이제 청산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흑자 전환 4년 만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롯데케미칼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번 주는 그래도 금호석유라든가 SK이노베이션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릴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철강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철강 쪽보다는 저는 동구리 가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풍산 쪽에서도 뭐 이제 관세와 조금 무관한 미국 쪽 비미국 매출이 많은 풍산이라든가 거기에 더 이구 산업까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조정을 받았던 포스코홀딩스의 그룹주 위주로서 강세를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철강하고 저는 정유화학 쪽에서 일단 계속해서 같이 보되 지금은 일단 대장주로서는 금호석유를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화학 쪽의 금호석유 이야기를 주셨고요. 야,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놀랍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4% 이상 가고 가니까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안 오르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야 좀 쉬는 게 유일하게 한 종목이 보이는데 한화 비전 정도가 지금 한 5%대 뭐 하락하고 있는 거 외에는 눈 감고 찌그는 뭐 반도체 소부장 모두가 다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라는 점. 이렇게 되니까 조선에서 약간 수급은 또 빠지고 있고요. 로봇 쪽도 가고 있고. 자, 이주호 본부장. 지금 이제 의외로 또 조선이 약간 힘이 빠졌는데 엔비디아 쪽 라인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큰 것 같아요. 두 종목 볼까요? 양자 쪽이 지금 싹 다 오르고 있고 유리기판도 나쁘지 않고 뭐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양자를 이번에 GTC 2025의 양대 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좀 빨라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올라가는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 오르면서 대표적인 삼성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게 동진세미캠이거든요. 예. 동진세미캠이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이랑 좀 친한 기업,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성 밸류체인, 특히나 CXL 관련주들, 이러한 기업들 흐름 잘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자모도 그렇고 뭐 지금 CXL도 그렇고 지금 뭐 레거시 반도체 쪽 그렇고 물론 디램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삼성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분명히 지금 젠슨왕이 또 지난번처럼 삼성전자 언급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어디서 생각을 칠지 하고. 몰라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네. 특히나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광핵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리기판과도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동진세미캠에 저는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조정받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힘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소부장단에서 지금 삼성이랑 좀 친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연 이번에 GTC 2025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시장은 양자, 유리기판 이야기를 하고 앞서 로봇도 뭐 일발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핵심 주인공으로 뭐 모르죠. 젠슨왕 CEO가 누구를 언급할지. 근데 시장은 똑똑하니까 지금 4% 오른다는 게 예, 이게 약간 의미가 있다. 그 밑단에 있는 동진세미칼 이 재료 회사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1,700억 이상 현재 시각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이미 한 3,500계약을 사들이고 있어서 기존에 지난달에 이 매도 쳤던 거를 지금 롤오버 해왔거든요. 그걸 다 지금 싹 다 바꿔주고 있어요. 순매수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거 상당히 괜찮거든요.